그 윤버진지 뭐 벌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신났네요, 자기들끼리.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나 보네요. 석고대전에도 모자랄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재미 운운하면서 B급이 아니라 C급, D급, E급, F 정당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뭐 하는 짓입니까 대체? 아니 사람들한테 집 팔아 돈 내라고 이 뭐 하는 짓이야? 이건 소위 거기 가서 열심히 헌금 내는 분들 그 돈 어디 가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 제발. 누구를 쓰고 있는 건지. 바퀴벌레가 모인 줄 알고 F킬러 딱 뿌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법정에 앉은 윤석열 피고인 모습이 공개가 됐지요. 그래도 여전히 지하로 이렇게 빼돌려서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 것 여전합니다. 일단 들어온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저게 전부인데 사실 임세현 대변인님 우리가 보고 싶은 장면은 저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장 표명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서 그리고 본인이 서초동 집에 갈 때까지 우리 대국민에 대한 메시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형사재판에서도 지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모두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본인들은 여전히 계엄이 잘했다는 식의 반응이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까지 윤석열이 나라를 둘쑤셔놓고 위기를 만들어놓고 경제, 사회, 외교 다 박살내놓고 국민은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사과도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그저 본인들을 지지하는 일부에 있는 극우 지지자들에게만 나를 살려달라. 뭐 내가 더 부활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식의 그런 선동적인 메시지 말고는 없었습니다. 지금 오늘도요 보면요. 지금 내란 숙의 피의자 아닙니까? 지금 명백하게 지금 법정에 써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이렇게 써 있는 이 피의자가 그 지기현 판사와 그 심우정의 어떤 합동 연행 작전으로 지금 저렇게 탈옥돼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게 과연 말이 되냐? 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의 생각이고요. 심지어 이 내란 숙의 피의자가 본인은 서초동 집에서 저 재판장까지 400m밖에 안 됩니다. 걸어서 10분이면 충분한데 저렇게 경호 차량을 탑승하고 엄청난 대우와 경호를 받으면서 저렇게 안전하게 들어왔고요. 뭐 안전하게 오는 건 담보할 수 있습니다만 들어올 때 저 표정 보십시오. 개선장군입니까 본인이? 뒤에 분명히 방청석에 기자들과 일반 시민들도 앉아 계시고 양쪽에 이제 변호인들이 있는데 단 하나의 고개 숙인 거나 인사 절대 없이 마치 본인이 아직도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하는 저 모습. 그리고 본인들을 보호하는 그 대변해주는 변호사들과 일동들이 전부 기립을 합니다. 기립을 하고 이 윤석열은 단 하나의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아직도 여전히 당당한 대통령이에요. 저런 태도를 봤을 때 이 윤석열은 저희 국민에 주는 메시지거든요. 나는 아직도 건재하다. 난 당당하다. 잘못한 거 없다라는 것을 저는 저 수많은 장면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윤석열 메시지 같은 거는 기대하지도 않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일단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뭐 꼼짝 못하는 모습, 그다음에 수의를 입고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앉아있는 모습 뭐 이런 것을 보고 싶어 했던 거죠. 구속돼 있었으면 지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풀어준 놈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그 재판정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입니다. 처음에는 법정 공개도 안 했어요. 그랬다가 여론이 하도 호되게 도대체 무슨 짓거리냐라고 하니까 그때야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청구해 보면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걸 공개했는데 여전히 지하로 가는 것은 봐주고 있는 거예요. 포토라인에 세우지를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 누구도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말이 다 나오는 겁니다. 다 나오는 겁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재판부가 이렇게 특정한 피고인한테 계속 특혜를 주는 이유는 어떤 것들입니까? 이제는 뭐 지기현 판사 개인의 잘못된 생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용인을 하겠습니까? 앞서서 이제 지금 윤 소장님도 잘 지적을 했지만 저렇게 들어와서 지금도 또 변호인 옆에 둘째 줄에 앉지 않습니까? 예. 원래 피고인은 앞자리에 맨 앉아서 앞자리에 재판을 앉게 돼 받아야 있다면서요.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앉고 있고 잠깐 지적을 했지만 그 기립하는 문제도
원래 법정에서는 판사 들어올 때만 자중에 있던 사람들이 서서 잠깐 예의를 펴고 앉는 건데 자기가 뭔데 형사재판 피고인이 들어왔는데 기다려서 서기에 만들어 있어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변호인도 잘못했었고 그 꼴을 봐야 하는 국민들이 정말 복장이 터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저기 카메라 들어갔다가 이제 들어오자마자 직위원이 이제 시간 끝났으니까 나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카메라. 저것도 잘못된 겁니다. 저기 법정 촬영을 공개하는 건요.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을 공개한다는 게 헌법상 원칙이고 공개하는 건 판사 한 사람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특별하게 그 자리에 증인이라든가 피고인이라든가 관련된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어떤 성범죄라든가 이렇게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 이거는 판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저거를 지켜볼 수 있도록 헌법이 허락한 거예요. 허락한 게 아니라 헌법이 그렇게 우리가 헌법 주인이 국민 아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했는데 일개 판사 하나가 이건 못 보여줍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거. 저 지금 지기현 판사의 저런 행태는요, 거의 위헌적이라고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항 유시민 작가님께서 사법 시스템 고장났다고 합니다. 내란 수괴가 왜 경호받으면서 재판받으러 옵니까? 지기현 판사 빨리 탄핵시키고 윤석열 구속시켜야 합니다. 그러셨는데 정말 사법 시스템 고장이 아닌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최진봉 교수님. 안 되죠. 지금 뭐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지기현 판사의 행동을 보면 공정성이 많은 부분 의심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일단 구속 취소할 때부터 보세요. 일로 그렇게 계속 해왔던 관례를 다 깨고 시간으로 바꿔서 풀어준 것도 문제지만 그 뒤에 지금 재판받게 되는데 재판받는 과정에 있어서 공개 안 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죠. 그리고 왜 피고인석을 뒷줄에 앉힙니까? 맨 앞줄에. 뒷줄에 앉히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긴장감이 떨어져요. 그러면 앞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지난번 재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검찰도 제가 볼 때는 저 검찰 공판하고 있는 검찰들도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들이 띄워놓은 PPT 나중에 내리고 나서 피고인 측에서 요구하니까 다시 틀어줬대요. 그걸 올려달라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한대요. 일반적으로 변호인들이 예를 들면 아까 보여줬던 거 다시 보여줘서 하면 검찰이 왜 우리가 보여줘? 이러면서 안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래요. 왜 해준 겁니까? 그걸 왜 허용해 주는 겁니까? 재판장이. 아니 이런 행태를 계속 보이는데 지기현이라는 판사가 보여주는 태도 자체가 너무 공정하지 않아요. 또 오늘 뭐 제가 김동완 의원 잠깐 만나고 왔는데 김동완 의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공판 검사들 중에 이건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검사들 중에 소위 이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공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대체 윤석열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이 되겠냐고요. 저는 행태 그리고 저는 더 황당한 게 뭐냐면 지기현 판사가 지금이라도 직권을 저는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을. 이유는 지난번에도 또 그러니까 윤석열 퇴거한 다음에 압수수색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또 막았습니다. 물론 한덕수가 그거 막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한덕수가 지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막았어요. 그러면 증거인멸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판에 제대로 잘 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구속해야죠 다시. 구속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재판장이라는 사람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국민적 신뢰와 신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기현이라는 사람은 지금 그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검찰도 그래요. 저 정도 나오면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해야죠. 왜 안 하는 겁니까 대체? 저러니까 재판하는 검사들이나 판사나 다 한통속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 나라의 심판들이 문제입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지금 재판장이거든요. 윤석열 형사재판 1심. 근데 도대체 심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한쪽으로 이렇게 뭐 유리한 편파적인 그런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계리 개몽됐다 그랬죠. 네, 개몽계리라 그래가지고 예. 네, 그걸로 유명해졌죠. 개몽계리. 근데 저기 사진 보면은요, 또 되게 재밌는 게 우리 파면된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가 얼굴이 벌겋습니다. 한잔 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한잔 했군요.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옆에 그쵸. 배 변호사도 얼굴이 좀 밝았네요. 네, 얼굴 벌게서 뭐 한잔 기분 좋게 한 것 같은데 저렇게 내란 수괴 피의자가 자유롭게 활보하고 뭐 김계리든 누구든 저렇게 만나고 다니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하자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기현 판사를 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란 수괴 피의자 저렇게 즐겁게 환하게 웃으면서 낮술인지 밤술인지 모르겠지만 한 잔씩 걸치면서 저렇게 즐거워야 되는 게 맞습니까? 국민들은 본인이 망쳐놓은 경제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힘든데 그리고 심지어 이 내란 수괴 피의자가 저렇게 활보하는 것 자체만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지금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작자인지 윤버진지 뭐 벌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신났네요 자기들끼리.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나 보네요. 다 나오라고 그럽시다. 네, 예. 간덕수도 나오고 기름장어도 나오고 버러지도 나오고 정광훈도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정광훈도 나온대요. 근데 저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더 황당한 건 뭔지 알아요? 저희가 이렇게 기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배를 합시고 거기 광화문에서 예배하잖아요. 매 주일마다 거기서 해요. 이걸 헌금 먹고.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가자들이 헌금 모금을 독려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 교회를 세우는데 돈이 3조 원이 필요한데 돈이 100억밖에 안 들어왔다. 통장에 있는 거 다 털고 집 있는 사람 팔아서 헌금을 내라. 오. 이게 진짜 할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목사를 인정 안 하니까. 강사치죠. 이 뭐 하는 짓입니까, 대체? 아니, 사람들한테 집 팔아 돈 내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건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늘 목사 인정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을 어떻게 예배라고 하는, 뭐, 물론 광화문에서 한 예배이긴 하지만, 뭐, 윤석열 복귀시키겠다. 그것도 자기가 하는 자유통일당인가? 글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또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교회를 빙자해서 본인 욕심 채우는 것밖에 뭐가 있냐고요, 대체. 아니, 거기 나와서 성도리라는 분, 그분들 참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는 좀 안 되지만, 뭐 그분들, 아니, 뭐 재산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돈 내서 3조 원 걷어가지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진짜 목사고 목자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세요. 그분 밑에 가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이러고도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진짜? 성경에 어디다 집 팔고 그거 팔아가지고 다 하라고 그랬어요. 말이 안 되는 주장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윤석열을 데려오겠다는 등 자기가 출마를 하겠다는 등 뭐 보니까 뭐 그 주변에서 자기 아들하고 뭐 자기 가족들하고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 거래한 것도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다 소위 거기 가서 열심히 헌금 내는 분들 그 돈 어디 가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 제발. 누구를 쓰고 있는 건지. 정광훈이 출마 선언한 이유는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출마 선언을 했다고 그랬는데 박지원 의원이 살다가 제일 반가운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살다가 제일 반가운 보도를 보고 혼자 기뻐하기에는 너무 과한 욕심이라고 판단. 전 국민께 공유하오니 박수갈채 바랍니다.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즉 대국본을 이끄시는 정광훈 목사님이 자유통일당 후보로 대통령 출마를 드디어 선언하셨습니다. 낭보 중엔 낭보입니다. 윤어게인을 구호로 내란 속의 윤석열을 모셔온답니다. 이야 딱입니다. 푸하하 지지 바랍니다. 상당히 박지원 의원님이 젊어졌네요. 윤어게인 저건 영어 제대로 썼네. 그것도 큰 현수막에 또 아지아니 낙이야. 그 어떻게 김건희가 쓴 거 아닌가 싶더라. 유지. 그렇게 쓰면 또 이렇게 약간 뭐 주술에 뭐 힘을 받는 거를 받으셨나 보죠. 기본적으로 영어를 못 하니까. 영어 못 하시죠. 멤버 유지도 있고요. 예. 예, 딱 그 수준의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겁니다. 멤버 유지 수준의 사람들. 아이고 이런 떨거지들 다 정리를 일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이재명 후보부터 할까요? 국민의힘부터 갈까요? 재미있는 김에 국민의힘부터 합시다. 이 보니까 서로 이리 치고받고 싸우는데 참 볼만하대요. 볼만해. 뭐 죽음의 조라고 그랬어. 내가 보기에는 무슨 죽음의 조냐. 말도 안 되는 그런데. 한동훈은 임세훈 소장님은 한동훈 후보 가까이서 봤어요? 아니요, 저도 실물은 뵌 적은 없습니다. 본 적은 없습니다. 예. 키가 원래 커요, 작아요? 그러니까 실물 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김남국 의원이 그 의원 시절에 이제 법사위여가지고 한동훈 장관일 때 봤대요. 봤는데 뭐 작은 키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그 친구는 키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옆에 사람들 키는 동일한데 본인들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여튼 그런 근데 경우가 키높이 있죠. 구두를 신으면 바지가 맞아야 되는데 그럼 바지를 긴 바지 작은 바지 이렇게 따로따로 갖고 있는 건가요? 근데 제가 너무 재밌던 장면이 그 한동훈 그 비대위 시절인가요? 어디 절간 같은 데 간 적이 있는데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되게 안 벗으려고 머뭇머뭇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겠네. 예. 뭐 그걸 가지고 이제 또 홍준표 후보하고 이렇게 또 붙는 모습이 참나 코미디 뭐 그런 거라도 국민한테 보여줘야지 뭐 재미있는 거. 그거 한번 볼까요? 우리 그 청년의 꿈 그 안에서 꼭 가거든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내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됐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예. 홍준표 후보가 참 잘했다고 그래야 될지. 최진봉 교수님 그래도 홍준표 후보가 노회하잖아요. 예, 저 질문을 그렇죠. 했던 이유가 있을 텐데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여러 논란들이 많았고 사실 이제 뭐 이게 뭐 비밀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한동훈 후보가 갖고 있는 그 단점 중에 제가 단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컴플렉스가 많다는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저는 모릅니다만 이런 질문이 나오고 이런 질문에서 저렇게 계속 던지는 것은 본인은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다. 즉 지도자가 되거나 리더가 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그늘에서 커왔잖아요. 윤석열의 보호 아래서 법무부 장관까지 했고 지금의 국민의힘 대표도 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의 힘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늘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얘기한 건 외모지만 외모에 이런 걸 계속 한다는 것은 무언가 자기의 삶에서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거 자신감이 부족한 거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 모르겠습니다. 뭐 키든 뭐든 이런 부분에 내가 키가 작다고 내가 주눅이 들거나 나는 그걸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키높이 구두를 신어야 되거나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는 많이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신감 있는 사람이면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 자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것 그건 삶이나 생활이나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동훈의 저런 모습을 지적한 것은 한동훈이 벌는 그런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걸 꼭 집어서 지도자로서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 2인자 정도 하면 딱 맞을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홍준표 후보가 저런 질문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후보는 홍준표 후보에게 유치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짓을 하는 게 유치한 거지요. 자기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키높이 구두를 신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장면에서 포착이 됐는데 한번 보세요. 이 신발을 이렇게 벗는데 뒤에 굽이 저 정도면 몇 센치 정도 돼요? 저거 한 7, 8cm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아주 키가 작은 사람이 일반인들하고 키를 좀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키 높이를 신는 거는 그건 뭐 봐줄 수가 있는데 남들보다 더 커 보이려고 저걸 신으니까 훨씬 더 커 보이지 않나요? 지금 옆에 악수하는 사람이 이재명 이재명 비교를 후보죠. 하는 거지, 지금. 신발 굽 좀 보세요. 그렇게 키 크면 뭐 하냐? 그 안에 내국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쪽에. 홍준표 후보한테 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하더군요. 들어보시죠. 한동훈 후보에게 수위 높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다. 아니, 우리 그 청년의 꿈 사이트에서 하도 물어보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지. 사실인지 아닌지. 옆에 보니까 맞기는 맞더만. 뭐가 맞는 것 같으던가요? 또 다 안 들었네. 어떤 거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구두 다 안 들었네. 또 아이 재미지라고 하는 거요. 오늘 그거 아니면 뭐 재밌는 게 뭐 있습니까? 이제 저런 걸 능글맞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뭐 다른 페이스북에는 앞으로 정치 계속하려면 이미지 정치하지 말라고 한 질문을 그것도 못 알아듣고 B급 질문 운운하니 그 캠프에는 B급 인사들만 모여있는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는데 아마 이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뭔데 나와서 설치냐. 너는 허상에 불과한 거 아니냐. 너야말로 신기루 아니냐. 나는 그야말로 이쪽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네가 뛰쳐나와가지고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온다고? 너 누구 덕택에 지금 그 자리에 왔는데 윤석열이 너 키워준 거 아니야? 너 그 윤석열 키높이 구두 윤석열 그 뒤꿈치가 네 뒤꿈치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맹이가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렇게 겉에 꾸미는 데만 그렇게 신경을 쓰고 다니냐. 사실은 이 지금 한동훈 지금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으로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부터 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고요. 그 방송에서 저는 가급적 안 하려고 했어요. 이런 얘기 자체를. 뭐 대한민국에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저 사람도 검사도 오래 했고 법무부 장관도 했었고 한데 왜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소중한 시간에 얘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로 멈추질 않는 거죠. 멈추지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나중에 이제 본인도 지금 홍준표 지금 전 시장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보정속옷 얘기 나오고 뭐 또 뭐 머리 얘기 나오고 계속 이러니까 계속 그런 것을 또 한동훈 지금 전 대표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게 다 같이 사실은 뭐 저 B급 정치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저는 국민의힘 자체가 이런 얘기들만 주고받으면서 언론에도 오늘 찾아보니까 저 얘기가 제일 관심을 많이 끌어요. 제목으로도 꼽혀요. B급이 아니라 C급, D급, E급, F 정당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홍준표 지금 전 시장도 오늘 재밌는 게 뭐가 있어 이런 거라도 재밌어야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 자리가 재미 얘기할 때인가요? 지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는 자가 계엄을 일으키는 바람에 재판을 받고 있고 그걸로 해서 지금 정권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석고 대절에도 모자랄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재미 운운하면서 지금 키높이 구두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도 계속 묻게 됩니다. 재밌어서가 아니라. 근데 홍준표 후보가 노련하기는 해요. 사실 저거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국민의힘 경선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 거지 뭐 볼 거 있습니까? 네, 맞아요. 사실 뭐 저기 나와 있는 분들은 대선을 사실 나와서도 안 되는 분들이죠. 그 윤석열 내란 수계를 배출한 정당에서 사실은 대선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양심 없는 일인데 그래도 공당이다 보니까 뭐 나온다는 사람 말릴 수는 없으니 나와서 보고는 있는 건데요. 그나마 이 국민의힘이 가장 정직할 때가 바로 저 때거든요.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팩트로 싸웁니다. 항상 그랬어요. 지난번에 그 당대표 선거 때도 보면 뭐 나경원 후보와 그 당시에 이제 그 한동훈 후보끼리 나왔던 난타전에서 나경원 후보가 본인이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자기 빼달라고 했던 것도 이제 그런 사실관계가 저렇게 자기들끼리 싸웠을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선도 사실 볼 것도 없죠. 자기들끼리 무슨 이 정책 토론을 할 것도 아니고 국가의 비전을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기승전 이재명 때리기밖에는 없을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또 이제 본인들끼리 나와서는 저렇게 팩트로 저 상대방을 공격한단 말입니다. 근데 물론 지금 뭐 홍준표 후보가 말한 키높이니 뭐 가발이니 보정속옷이 이건 너무 좀 수준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카더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일부 저작거리나 커뮤니티에서도 야 이거 한동훈 가발 아니야? 한동훈 키높이 아니야? 뭐 한동훈 보정속옷 입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뭐 일부에서 이렇게 여론은 있었지만 직접 물어보기는 굉장히 민감하고 사실 그건 선 넘는 질문이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그 청년의 꿈이라는 그 본인에 있는 뒷배를 배경으로 그 질문을 딱 해준 거는 일부 사람들은 뭐 속 시원하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정치가 매우 희화화된 건 맞죠, 사실. 언제 저 2명으로 압축해요? 아니 4명으로? 내일인가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참. 아니 뭐 누가 되든 뭐, 누가 되든. 아니 여론조사 결과 나와도 뭐 다 같이 뭐 1, 2% 차이로 고만고만하게 하고 있고 아니 뭐 특별히 차이 나는 정책 얘기한 것도 없고 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이 참 거시기하네. 현재 8명은 맞죠? 네, 8명 여기에서 4명으로 하고 2명 하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 방법은 맞는데 저 일정은 제가 다 관심이 없네요. 모두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던가 말든 거죠. 지금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얼핏 보니까 뭐 나경원, 안철수 두 사람이 약간 뭐 관심이 있다. 왜냐하면 누가 4등 되느냐 하는 것 같아요. 관심 있죠. 그러면 1, 2, 3등은 대충 뭐 나와 있는가요? 대략 뭐 대략 누구?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세 사람. 김문수가 그 3등 안에 들어가 있어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턱걸이로 했나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1등일 거예요. 아마. 김문수가? 그것도 조사에 따라서 맞아, 어떻게 맞아. 보느냐에 있어서 한동훈하고 김문수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오, 그거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래요. 국민의힘 지지층을 하면 김문수가 네. 나오고 일반인을 하면 한동훈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정말인가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더 웃기네. 채널 A에서 토론 한 거 한번 띄워봐 주세요. 채널 A.
이거요? 채널 A가 아니고.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수준. 아우. 다음 중 하나만 골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1번 바퀴벌레로 태어나기, 2번 저거는 패러디 한 게 아니고 진짜로? 실제로 토론회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진짜 정신 망나가- 나간 거 아닌가요? 아니 가만 있어라. 이게 만약에 진짜라고 그러면 왜 저 질문을 했을까? 너네들은 바퀴벌레야 라는 질문인데, 혹시 임세은 소장님이 국민의힘 토론회 주관하고 계세요? 아니 저거 정말 내부 디스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렇죠. 네. 저거는 정말 당 망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부러요? 왜 저 질문을 하면 답은 또 어떻게 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아, 미치겠다. 저걸 또 답이라고 해. 네. 바퀴벌레는 바퀴벌레보다는 자동차 바퀴가 세상에 도움이 될 거다. 저걸 또 답이라고 해. 아하. 지금 밸런스 게임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약간 최악의 두 개 통해서 뭐 할래 이런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게 정치 토론이다 보니까 밸런스 게임 하더라도 약간 풍자가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뭐로 태어날래라고 물었을 때 이런 식입니다. 뭐 이재명으로 태어난다. 1, 2, 윤석열로 태어난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자 의미를 약간 부여하는 건데, 저거는 바퀴벌레랑 바퀴가 연관성이 바퀴라는 단어가 같다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너무 바퀴가 다르잖아요. 왜 나와야 되느니. 그러니까요. 바퀴벌레 하면 또 연상되지 않습니까? 아, 근데 저거 국민의힘 진짜래요. 진짜요? 착한 악마님 진짜예요. 밸런스 게임 했어요. 파란 나라님 진짜예요. 저 봤어요. 꽃다지님 진짜 했어요. 청년 MC라는 여자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꽃다지님, 파란 나라님, 착한 악마님 이렇게 잠깐 제가 읽어드리는 댓글도 당첨되신 거예요. 나중에 신청하시면은 볼펜 보내드릴 거예요. 아이고 참나. 저런 질문 아니면 또 뭐 언론에 알려진 거는 그런 질문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저기 검사 사칭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학력 위조범 이 사람 중에 누구를 고를 거냐 이런 나에게 막 그러니까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정말 알 수 없는 바퀴벌레를 끄집어내서 그나마 밸런스 게임이라는 걸 하는 게 뭔가 좀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를 풀어갈 때도 곤란한 주제를 던지더라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순발력 있게 그걸 또 특히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니까 아 이런 면에서 나의 정책 능력을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임이어야 되는데 뭐 가발 얘기나 나온 거나 똑같 키높이 구두 얘기나 저거나 똑같네요 뭐. 아이고 참 바퀴벌레 같은. 수준 떨어진다. 목단님은 후보자들로 인정을 안 하는 거지요. 손동환님 꾸중하시네 우리를. 네. 정어리님들 그만하시죠. 국진당 대선 입에 올리는 게 허망할 뿐입니다. 시청하기 부적절합니다. 그만할까요? 아 근데 실제로 거기서 했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낸 게 아니고. 저기 아마 청년 MC가 질문했다고 그러는데요. 청년 MC가 뭐 하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저 질문을 냈는데 바퀴벌레가 뭐인 줄 알고 F킬러 딱 뿌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난 진짜 아무리 봐도 모든 그 밸런스 게임은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가 있잖아요. 뭐 임세은이 예쁘냐, 백운기가 예쁘냐 뭐. 백운기로 엄청 올라오네. 고맙습니다. 안진걸 소장님이 또 슈퍼챗 보내셨어요. 안진걸 임세은. 임세은 화이팅. 제가 그렇지 감시 중이야, 않아도 감시 중.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변호사분 있잖아요. 맨날 네.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뭐 방송에서 제가 항의했습니다. 왜 임세은 소장한테만 쏘냐? 아. 우리도 쏴달라. 근데요, 그러실까봐 그 내용은 예. 백운기 정어리 TV 구독자 100만 명 꼭 가져와. 예. 임세은, 최진봉, 양지열 세 분 너무 좋아요. 임세은 식당 TV 10만도 꼭이요. 네. 백운기 정어리 TV 광팬, 안진걸 TV, 오동현 TV, 이희성 변호사 일동 올림. 그러니까 우리 저기 하면서 일부러 약간 그렇게 저기 한 거죠? 네. 제가 항의를 감시 했습니다. 중입니다. 좋아요. 오동현 변호사. 네. 근데 임세은 소장님 좋아하는 분들이 많겠네요. 맞아요. 김밥 맛 좋아. 이분도 슈퍼챗 보내시면서 임세은 소장님 윤석열 파면까지 늘 앞장서서 고생 많으셨어요. 목도 아프신데 힘내세요. 이재명 정부에서 꼭 큰 역할 하시길요. 그러셨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콩타장님은
정어리 애청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 일 없어서 쉬고 있습니다. 순천 출신 양지열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저도 제 고향 순천에서 52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응원하는 네, 반갑습니다. 글 보내주셨습니다. 52년째 살고 계시면 동생이겠는데. 반갑습니다. 예, 참.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오해가 있을까봐 앵커님 한 가지만 제가 정정은 아니고 네. 기사 제가 아까 소개했잖아요. 예, 예. 그 누구야 한덕수 추대하는 모임 무등일보? 있다.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시사 오늘이라는 기사인데요. 이 호남을 중심으로 한 추대위도 빠르게 며칠 내로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서 무등일보 회장을 지냈던 박성섭 자양재단 이사장이 이끄는 호남계 인사들이 주축이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등일보 회장은 아닌 것 같고요. 무등일보 회장을 지냈던 박성섭 자양재단 이사장이 이끄는 호남계 인사들이 주축이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그거 예. 좀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어요. 예. 무등일보가 예. 사주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아, 그랬군요. 예, 좀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그거는, 회장이 아니라는 거. 지금은 아니다. 예, 예. 예, 정정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그래도 국민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좀 관심을 갖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인 상식은 갖고 합시다. 바퀴벌레가 왜 나옵니까? 난 참 날카롭게 한 건가? 잘 본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MC가. 바퀴벌레들이지 다 뭐. 예.